안녕하세요. 네. 강하기 속 자연계 에이스들인가? 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부끄러워하면 안 돼.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에이스가 되면 되잖아. 응? 지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대랑 치대랑 수의대 얘기를 할 건데요. 각자 관심이 좀 다르죠? 수의대 때문에 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다 의대만 관심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좀 다르게. 오늘 오면서 궁금했던 게 뭐였어? 얼마나 잘해야지 가나? 언제? 정시에 아니면 수시에? 정시에? 수시는 별로 관심 없어? 수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정시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험 잘 보면 정시 몰라도 되지. 그렇지 않나? 시험 잘 보면 정시를 몰라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틀렸다. 근데 뭐 어떤 대학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한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않나? 뭐 내가 투 과목을 하고 하나를 틀렸다. 근데 가군에는 서울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쓰면 되지. 뭐 다른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애매한 점수를 받아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지금 아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면은 어떤 대학이 유리하고 어떤 상황이면 어떤 대학이 유리하고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야, 오늘. 그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져 있는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수시와 정시의 전반적인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의대도 하고, 치대도 하고, 수의대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을 많이 아는 게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하진 않잖아.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를 따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보고 순서대로 그냥 의대부터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대부터 진행해서 할 테니까 보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 1쪽 2쪽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 2쪽이라고 돼 있는 거에 보면요. 일단 맨 처음에 전체 모집 인원 증가의 마지막 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올해 치대까지,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면 뭐 연고대, 공대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1개 대학이 마지막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로 전환하는 마지막 해라는 점이에요. 자, 11개 대학 중에서 그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맨 앞에 대학이 뭐냐고? 가천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천대 2018학년도까지 모집 청원이 28명이에요. 근데 12명이 늘어서 40명이 돼요. 모집 청원이. 그러니까 40명 기준으로 12명이면은 몇 %예요?
에이스라며. 아, 에이스는 이런 암산 같은 거 안 해? 이런 사소한 암산 같은 거? 40명에 12명이니까 30%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총 모집 정원의 30%를 반드시 그 의전으로 뽑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전원을 뽑다가 의전원을 하다가 학부로 돌아오려면 30%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유예 조치가 2년 이후는 2년은 반드시 그렇게 뽑아야 돼.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대학 자율로 우리는 완전히 학부로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총 모집 정원이 40명인데 40명을 다 의전원으로만 뽑다가 학부생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로 뽑고 싶은데 30% 제한이 걸리니까 28명 뽑고 12명은 이제 의전 알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미트를 보고 애들 뽑은 거지. 그러다가 2019학년도부터는 이 12명마저도 이제 학부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40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느는 거야.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가가 없는 게 12명 들잖아, 12명.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나 부산대나 뭐 이런 대학들은요, 30명이 넘게 늘어요. 그래서 총 모집 정원이 몇 명이냐면 110명이야. 그러니까 모든 전형을 다 합쳤을 때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77명 뽑다가 33명 늘어서 110명이 되는 거야. 소위 이제 내 표현대로라면 이제 왕건이 대학들이지. 그런 대학이 몇 개가 있어. 뭐 전북대라든지 뭐 이런 대학들이 다 100명이 넘는 모집 단위가 되는 거야.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넘어왔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가 정시에 엄청 많이 뽑는 게 전체 모집 정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의대 모집 정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느는 인원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뿌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느는데 이화여대는 25명이 는단 말이야. 근데 25명이 느는데 그 25명을 전부 다 정시로만 다 보냈어. 수시로는 한 명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수시는 2018학년도랑 똑같은데 모집 정원이. 정시만 25명이 는 거지. 근데 다른 대학들은 수시에도 좀 보내고 정시에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예,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전년도와 결과가 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시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학원은 시내 통학학원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에서 온 친구들한테는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각 지역의 지역 인재라는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집 정원이 는 인원들의 일부를 뭐에다 주는 거니까 지역 인재에다 주는 거니까 지역의 어떤 그 뽑을 수 있는 인원수가 더 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늘어나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 합치면은 이제 300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야. 300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 300명 정도가 300개가 아니라 3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는 제주대가 여러분 고3 때는 모집을 안 했어요. 제주대 의대가. 그리고 여러분 고2 때는 제주대 의대가 모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잖아. 석사는 대학원을 가면 석사 다음 박사를 하는 거고 학부생이 졸업을 하면 학사가 되는 건데 이 제주대 같은 경우는 학사를 하고 대학원을 따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학석사를 합쳐서 해서 7년 이렇게 하는 거야. 의대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걸 학습 통합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대가 두 개가 있었어. 동국대 경주랑 제주대랑. 근데 이제 애들이 6년 다니기도 짜증내 죽겠는데 7년 다니라 그러니까 더 짜증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가. 학습 통합과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들도 학부로 돌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학부로 돌리려고 하니까 교육부가 야, 그러면 학부로 완전히 다 돌리고 싶으면 1년을 쉬어. 이렇게 한 거야. 모집을 1년 쉬어야 되는 거야. 학부로 돌아가고 싶으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주대 같은 경우 정시에서 군외로 하나를 더 쓸 수 있었거든. 왜냐면 학사 통합과정이니까 가나다군에 포함되지 않고 하나를 더 쓸 수 있었던 거야. 동국대 경주도 그랬고. 근데 동국대 경주랑 제주대가 다
예, 학부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1년씩을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1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수생을 기준으로는 고1 때 동국대, 고2 때 동국대가 쉬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제주대가 쉬는 거야. 작년에 제주대가 쉰 거야. 고3 때. 제주대가 쉬고, 올해부터는 제주대가 모집을 하는 거야. 동국대는 여러분 고2 때 쉬고, 고3 때부터 모집을 한 거고. 그래서 제주대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없었던 인원인 거잖아. 그게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올해 이제 모집을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대는 정원 자체가 좀 증가한 전반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북에서 온 친구들. 고향이 전북. 한 명밖에 없어? 셋, 넷. 서남대 의대가 모집을 안 해, 올해부터. 그래서 근처의 이웃에 있는 전북대와 원광대의 인원을 나눠주기로 했어. 그래서 전북대가 좀 많이 받았고 원광대는 조금 받았고 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서남대가 49명인데 원광대가 17명, 그다음에 전북대가 32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뿌릴 건데 전북대는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원광대는 뭐 어떻게 뿌릴지는 발표를 한 상태고 뭐 그런 상태여서 그걸 생각을 하면 될 거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의대 수시를 쓰는데 교과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논술밖에 없잖아. 그치? 논술밖에 없는데, 논술의 슬픈 점은 이제 성대가 올해부터 모집을 안 한다는 거야. 성균관대가 올해부터 모집을 안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산대 의대는 별로 관심 없나? 가면 되잖아. 그치? 부산대 의대가 혼자서 아주 큰 일을 했어. 그래서, 부산대도 이렇게 거기 보면 느는 대학 중에 하나잖아. 부산대도 33명 늘거든. 33명 느는데, 33명이 느는데 25명을 논술로 늘렸어. 그래서 부산대 의대 논술 정원이 원래 10명이었는데 35명이 됐어. 그래서 성대가 사라진 것보다 많아진 거지. 뭔 말인지 하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대가 아주 적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아주인하도 이 두 해에 걸쳐서 논술이 부활이 됐으니까 아주인하도 있고 해서 논술이 아주 적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전년도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 수능은 며칠 날 보지? 15일. 그러면 이게 목요일이잖아. 그치? 16일이 금요일이고, 그럼 17일이 토요일이지. 그리고 18일이 일요일이고, 그럼 24일이 토요일이고, 25일이 일요일이지. 그러면 논술은 채점의 문제 때문에 요 두 주에 다 봐야 돼. 근데 그 다음 주가 넘어가면 12월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주와 인하는 의대 논술만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거를 그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12월에 봐. 세 번째 주차에 봐.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다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앞주에서 다 본다고. 나머지 의대는. 그러니까 의대 논술 전형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럼 아주인하는 여기 앞에서 논술 쓴 애들이 다 여기 붙겠지.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경쟁률, 표면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높을 수 있다고. 작년에 그래서 인하가 아주 높았는데 올해 이제 아주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보면 의대 논술을 몇 장을 볼 수 있는 거야? 6장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나씩 보면. 그러진 않을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여기 한 대학씩 있지 않겠지. 그리고 중간에 아주 독특하게
얘네는 평일날 봐. 연어는 평일날 논술을 봐요. 그래서 얘네는 진짜 다른 대학이랑 겹치지 않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다른 대학이랑 서로 뭐 하지 않으니까. 겹치지 않으니까 엄청 경쟁률도 높기는 해. 그러니까 이 학교는 좀 특징이 수시 쓸 때는 관심도 없는 학교고 정시 때 폭발하는 학교지. 관심이. 실제로 이제 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상태라서 논술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날에 어떤 게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런 날짜를 잘 판단을 해서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4개 대학이 봐. 첫 주 토요일날. 첫 주 토요일날 저렇게 4개 대학이 보는데, 야, 얘네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는 알아? 울산에 가서 보지 않는다. 울산대 의대는 서울 와서 본다. 요렇게 해서 여기는 오전에 보고 여기는 오후에 봐. 그러니까 오전, 오후가 나눠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뭔지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주 일요일 날 아무것도 없을걸? 그 주 일요일 날 의대는 지금 현재는 없어.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공대들은 있는데 의대는 없어. 그리고 금요일 날 23일 날 연원이 있는 거야. 연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주에 부산하고 경북하고 중앙이 있어. 근데 요렇게 나눠서 얘네는 오전에 있고 얘네는 오후에 있어. 그래서 작년에 혹시 경험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대 의대랑 경북대 의대는 하나가 오전에 보면 반드시 하나가 오후에 봐. 그래서 저걸 KTX 라인이라고 해. 그래서 한 군데 오전에서 본 데를 마치고 역에 가면은 시험장에서 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열차를 같이 타고 같은 데서 내려서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대가 오전에 봤다.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다 만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부산역에서 내려서 부대를 가서 고사장을 확인하고 같이 또 같은 고사장에서 보기도 해. 그래서 그게 잘 맞는데 올해는 부대가 앞에 보고 부산대가 앞에 보고 경북대가 뒤에 봐. 작년까지랑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는 부산대는 수학 논술만 봤고 경북대는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날짜상으로만 보면은 부대와 경대를 같이 쓰면 되는데 얘네는 수리 논술 보고 얘는 수리 논술이랑 과학 논술을 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준비를 할 때도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인지 경대가 올해부터 과학 논술을 안 봐. 그러니까 수리 논술, 부대도 수리 논술을 보고 경대도 수리 논술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대학이 모두 수리 논술을 보기 때문에 내려간 김에 다 보고 오면 된다. 대신 중대는 못 보겠지? 근데 어차피 부대를 보면 중대를 못 보잖아. 그치? 부산대를 보고 중대를 보러 올라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산대를 보면 경북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논술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일요일 날 오후에 한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대는 아직 시간이 나오지 않은 상태야. 시간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토요일 날 아주가 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주가 보고, 그 다음에 이나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이게 다거든요. 지금 논술 실시하는 대학이 이게 다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하면 4개, 4개, 10개, 12개잖아요. 그쵸? 12개의 의대가 논술을 실시하는데 날짜가 저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짜를 박아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저기는 중대를 선택하면 부대와 경대를 동시에 다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잘 생각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해서 보는 걸로 생각을 해두면 될 거다라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이쪽에 아래쪽에 이쪽에 3번에 보면은 의학 계열의 인적성 평가가 강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수시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성 평가가 수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시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정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MMI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어? 그 MMI라는 게 있는데 미니 다중면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미니 다중면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면접실만 다 통과해 나오면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보통은 미니 다중면접에서 떨어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세 번째 면접실에 들어갈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떨어져요. 보통은 5개나 6개 정도의 면접실을 돌거든요. 그리고 한 면접실당 뭐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정도를 가는 거예요. 6개 면접실을 간다는 얘기는 1시간 동안 면접실 6개를 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6번째 면접실까지 나오면 그것만으로 걔가 무슨 대답을 했든 그것만으로 걔는 의사가 될 자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응급실에 있는데 양쪽 베드에 환자가 동시에 들어와. 내가 응급 환자 처치를 하고 있는데 되게 긴박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어떤 처치를 할 건지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첫 번째 면접실에 가서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왜 이렇게 못했니? 이렇게 물어봐서 애가 멘탈을 흔들어 놨는데, 걔가 정신을 계속 차리고 두 번째 면접실에 가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걔는 그걸로도 훌륭한 거지.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을 3개를 지나고 4개를 지나고 5개를 지나고 6개를 지나서도 맨정신이면 걔는 일단 성적과 상관없이 멘탈은 강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다중 면접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특히 정시에서 인적성 면접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면접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면접학원을 다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6개 그렇게 6개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열흘간 연습한다고 해서 애가 막 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굉장히 뭐 학불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강의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을 정시에서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치대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에 4쪽쯤 되려나? 4쪽이나 5쪽? 6쪽인가 보다. 거기부터 표가 나오지, 그치? 보이니? 거기부터 표가 쭉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거기 가천대를 보면, 가천대는 가천의회라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그 종합전형이 색깔이 칠해진 게 있고 안 칠해진 게 있지. 색깔이 칠해진 거 안 칠해진 건 2018학년도고 색깔이 칠해진 건 2019학년도예요. 됐어요? 근데 2018학년도에 뽑는 인원은
15명이고 가천의회가.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 뽑는 인원은 20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늘었죠. 근데 아까 가천대가 12명이 늘었다 그랬잖아. 그치? 12명 는 인원 중에서 5명을 일로 보낸 거야. 됐니? 그리고 나머지 5명, 7명 중에 5명을 지금 어디로 보낸 거냐면 전형을 신설했어. 그 밑에 음영 칠해진 것만 있잖아. 그치? 교과 전형. 그래서 5명을 했고, 그럼 2명이 남았지. 그치? 그럼 그 2명이 어디로 간 거라고 보면 돼? 정시로 간 거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래서 가천대 정시 인원이 2명이 더 늘었을 거야.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좀 보면 되는데, 그 밑에 가톨릭 관동대의 교과 일반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 가톨릭 관동대의 교과 일반에 보면 2018학년도에 12명을 뽑다가 2019학년도에 16명을 뽑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쵸? 가톨릭 관동대도 학부 전환이 완료되는 대학 중에 하나라서 는 건데, 이렇게 늘면 당연히 전년도보다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커트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옆에 보면은 국수, 과, 중 두 개 등급합 3하고 영어 1등급에서 국수, 영, 과, 중 3개 등급합 4로 바뀌었어. 보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뭔가 변화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수능 최저가 변화가 존재하는 거라서 이 전형 자체는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면, 그러니까 수시를 쓰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8쪽쯤에 거기 고대 있나? 8쪽에 고대 있나? 일단 만약에 쓰게 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건 일반 전형이고 학교 추천 원투는 재학생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일반 전형은 인원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추가로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시 다 넘어가고 뭐 몇 쪽쯤 될까? 한 18쪽? 그 정도 되려나? 거기 22쪽. 자, 22쪽 정시가 쭉 설명이 되는데 정시를 몇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쭉 학교별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갈 건데, 여러분은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시에서 군이야. 뭐라고? 군이야, 군. 그러니까 모든 국립대 의대는 가군에 있어. 원래 그래. 모든 국립대 의대는 가군에 있어.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꿈꾸던 의대는 다 나군에 있어. 그게 아주 큰 괴리야. 그래서 나군에 거기를 쓰고 가군의 안정으로 지방국립대 의대를 쓰면, 그치? 그렇게 쓰다 보면 애들이 밀려서 내려오다 보면은 가나군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뭔지 이해되겠지? 또 좀 이따 치대 얘기하겠지만 치대는 다군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강릉 원주대 치대밖에 없어. 그럼 가나군의 의대 치대 쓴 애들이 다 안정 잡으려면 강릉 원주대 치대로 다 몰리겠지. 뭔지 이해하겠어? 그럼 엄청 돌겠지. 그래서 막 예비번호 막 이렇게 웬만큼 받으면 다 서로 축하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야. 군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수시랑 그게 다른 점이에요. 수시는 제약이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랑 고대를 수시는 다 써도 되잖아, 그치? 근데 정시는 연대와 고대 중에 하나만 써야지 둘 다 못 쓰잖아. 두 개를 쓰면은 바로 원서가 튕겨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다 나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체크하라는 거 말고 여러분은 기계적으로 뭘 체크하면 되냐면 군을 체크하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가천대는 딱 보면 무슨 군으로 돼 있는가, 가천대는? 나군으로 돼 있지, 그치? 예, 나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챙겨야 되는 건 인원이 늘었어. 예, 인원이 늘었고, 가천대는 나중에 이거는 먼 얘기지만 잘 놔뒀다가 나중에 내가 수능 보고 나서 점수 계산이나 아니면 대학을 고려할 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가천대는 반영 방식이 바뀌었어. 수학 반영 비율이 줄고, 보여? 수학이랑 영어 반영 비율이 줄고, 국어랑 과학 반영 비율이 늘었어. 됐지? 그리고 한국사는 점수 반영이 안 돼. 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바뀐 거야. 전체적으로 바뀐 거라서 인원이 2명 늘고 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역시 변화가 좀 있는데, 가톨릭 관동대는 인문계 애들한테 나눠줬어. 인문계를 3명을 뽑잖아. 인문계를 3명을 뽑아서 나눠준 거야. 인문계 3명을 뽑고 자연계는 13명을 뽑는 걸로 바뀌었어. 그리고 면접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영어 반영 비율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두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가톨릭 관동대는 가군이었죠, 그쵸? 예, 근데 그 밑에 가톨릭 대는 보면 나군이에요. 예, 가톨릭 대는 나군이고, 잘 보면 인원이 5명이 늘었어. 자, 이게, 자, 가천대랑 가톨릭대를 합치면 그럼 몇 명이 는 거야? 7명이 는 거잖아. 뭔지 되겠어? 그러면은 나군에 있는 가톨릭대가 5명이 늘었다는 건 학교의 서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가톨릭대 5명이 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 아래쪽의 대학에서 5명이 더 뒤로 밀린다는 거잖아. 전년도보다. 그럼 점수가 전년도 결과보다 더 뭐해져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정시를 쓰게 될 때 제일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대학 25명이 느는 거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들이 정시의 인원을 얼만큼 더 보내느냐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는데, 아까 11개 대학 중에 경북대도 있었고 부산대도 있었고, 근데 경북대랑 부산대는 둘 다 국립대잖아, 그치? 그리고 지방국립대는 전부 다 무슨 군에 있다 그랬어? 가군에 있다 그랬지, 그치? 가군에 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경북대를 잘 보면 경북대는 27명에서 35명이 되는 거야. 그럼 27명에 35명이 되는 거니까 8명이 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8명 때문에 경북대가 안정이 안 되다가 안정이 되는 애가 생기겠지. 뭔지 이해했어? 그러면 그게 안정이 되는 순간 나군을 확 지르겠지. 그러니까 나군을 확 지른다는 뜻은 원래 경북대 안정이 아니면 나군도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경북대 안정이니까 나군을 지르잖아. 그럼 거기 한 자리가 비잖아. 뭔지 이해하지? 그 자리를 노리고 가면 돼. 점수가 안 좋을 때는 그 자리를 노리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걔들이 경북대가 안정이 안 나왔을 때 쓰는 데가 어딜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 정시 원서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시 원서질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 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네 다 맞아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치? 다 맞아오면 그냥 쓰고 싶은데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는 의대를 갈 성적이 어떻게 해도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뭐 그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친구 좋은 일 시켜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그냥 해두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정시에서 어떨 거냐 뭐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너네가 이렇게 하나씩 관심 있는 대학을 좀 보면 돼. 좀 보면 되는데, 자,
너네가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라. 너네가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드려. 상위적 백분위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드리거든. 네, 상위적 백분위를 드리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1%,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위 누적 1%대가 의대는 끝이야. 의대를 쓰는 거는. 뭔지 되겠어요? 네, 의대를 쓰는 거는 상위 1%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합불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1.2나 1.3에서 끊어지는 대학들도 있지. 근데 이 대학들을 해마다 바뀌고 그 대학들이 무조건 합격 보장한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 근데 이 1%는 그러면 몇 개를 틀리냐? 그런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시험을 계속 보면서 1에서 1.5% 정도 또는 뭐 좀 길게 잡으면 1.8% 정도? 1.8%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1.8% 안쪽에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의치를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의치를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1.5%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 1.5%가 나와도 의대를 못 갈 수도 있지. 뭔지 이해되겠지? 그럼 당연히 수시에서 의대를 써야 되잖아. 근데 교과나 이런 걸 쓸 수 없다면은 뭘 쓸 수밖에 없어. 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대나 경대 쓰는 거나 연대 원주 쓰는 거를 자존심 상해하거나 아니면 짜증내 하지 말고 쓰라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보면, 수능 시험을 잘 봐오면 여기를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서 쓰는 거에 있어서 구조를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1.5에서 1.8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서를 고민을 할 때 의대만 6장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 왜냐하면은 이게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이게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대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뭔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대랑 잘 섞어서 쓰는 게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문제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진짜 부탁인데, 수시 고민을 뒤에 치대나 수의대 다 마찬가지야. 수시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거를 모르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시 지원 가능선이라는 게, 자, 이게 대학이 하나야, 여러 개 대학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럭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너네가 흔히 부르는 블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학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대학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장을 쓰고, 여기 아래에서 한 장을 써. 됐니? 그럼 몇 장이 남아? 4장이 남잖아, 그치? 수시는 6장이니까 4장이 남잖아. 그러면 여기 위로 4장을 쓰면 돼.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너네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 응?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를 상담하는 거야. 여기 상담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 여기는 어차피 너네가 2장 쓰고 엄마 아빠가 2장 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 아빠 쓰는 2장도 선생님이랑 상의 안 하고 쓸 거고, 너네가 쓰는 2장도 너네 마음대로 쓸 거잖아.
선생님이랑 A랑 B를 쓰기로 했는데 너네 나중에 확인해보면 A, B를 안 썼잖아. A, B에 너네 이름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네가 누군가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써보라고 하면 안심이 되나? 어때? 그 누군가가 너네가 여기 있는 어디를 쓸 거라고 했는데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심이 돼서 이렇게 결제가 잘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여기를 쓸까요? 라고 물어보러 오는 애가 원하는 대답은 된다도 아니야. 그냥 써봐야. 그럼 써봐라는 말은 들으나 마나한 말이지. 그렇지 않나? 그 대답이 없어도 쓸 거잖아. 그 왜 여기 이런 데다가 시간 낭비를 하냐고.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은 내가 어떤 애랑 사귀고 싶어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 쟤랑 사귀면 어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친구가 야, 네가 아까워. 그러면 그 친구 말을 듣고 내가 아까우니까 사귀기를 그만둬요. 다른 친구한테 가요. 다른 친구한테 가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그 대답을 해줬던 그 친구가 참 나를 높이 평가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나쁜 친구가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가서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야, 쟤랑 사귀면 어때? 그런데 잘 어울린다. 그럼 얘는 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그 모양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여기 두 장은 진짜 잘 써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네의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는데 이 수능 경쟁력보다 이 대학은 더 낮은 대학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대학을 가면 너네가 입시적으로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능을 요 정도 봐오면 어떻게 해? 수능을 요 정도 봐오면 이 대학을 가면 뭐 한 거야? 성공한 거잖아. 그치? 근데 수능을 요 정도 봐왔을 때는 실패한 거지. 그리고 요 정도 봐왔을 때는 요 대학을 가도 뭐 한 거야? 실패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요 두 장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돼. 그래야 후회를 안 해. 그러니까 좋은 수시 원서의 첫 번째 조건은 후회 없이 쓰는 거야. 근데 후회 없이 쓰는 게 양껏 지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양껏 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수능 이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의 수능 경쟁력이 여기 있는데 요 대학을 쓰고 싶어. 굉장히. 근데 이 대학이 수능 일주일 전에 면접을 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쓸까 말까를 고민하게 돼. 써야 돼. 불러주면 감사하잖아. 쓴다고 너네 다 1단계 통과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를 쓰고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하면 1단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집중을 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냥 놀러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면 되잖아.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뭔가 저 학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상상하지 말고. 그리고 잊어먹고 와서 남은 6일 동안 공부하면 되잖아. 그걸 못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고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대학이 수능 이전에 면접이 있어. 그럼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쓰지 말아야지. 이 대학은 뭘 고민을 해? 쓰지 말아야지. 아니 면접 본다고 다 붙진 않지만 되면 어떡할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대학들을 쓸 때의 기본적인 조건은 면접이든 논술이든 다 언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수능 이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게 너네가 성적대가 좀 다양할 텐데 예를 들어서 건대라는 학교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건대도 수혜가 있잖아. 그치? 그럼 건대에 논술 전형이 있잖아. 근데 건대 논술 전형에서 수의대를 쓰는 어떤 애가 있다. 그러면 작년까지 걔는 건대 수의대를 갈 급이 되는 애야? 갈 급이 안 되는 애야?
아, 건대 수의대 따위는 관심 없어? 건대 수의대를 작년까지 논술을 쓰는 애는 건대 수의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기 때문에 쓰는 거야. 왜냐하면 건대는 논술이 수능 이전이거든.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수능 이전이니까 거기 되면 그냥 거기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건대 수의대급 애가 거기를 쓸 리가 만무야.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건대가 올해부터 수능 이후로 돌아섰어. 건대가 논술을 수능 이후에 봐. 동국대가 그렇게 보는 게 되게 탐났나 봐. 그래서 건동홍 중에서 홍대만 남았어. 수능 이전에. 건대랑 동대는 다 수능 이후로 옮겨갔고 사이좋게 요일도 나눠 가졌어. 같은 주에. 그러면 건대 수의대에 논술 전형을 쓰는 애들은 건대 수의대급이 되는 애도 논술을 다 뭐 할 거야? 써놓을 거 아니야. 그리고 수능 망치면 보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작년까지 건대 수의대 논술에 붙는 애랑 올해부터 건대 수의대 논술에 붙는 애가 완전히 질이 뭐해? 다르지. 뭔 말인지 지금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원서를 쓸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지. 뭔지 알겠니? 예를 들면 작년에 정시를 써왔으면 알 텐데 성균관대랑 한양대 공대만 가지고 생각하면 성균관대랑 한양대를 보면 한양대는 전형계획상에 뽑는 인원이랑 실제로 모집을 하는 인원의 차이가 별로 없어. 즉 2월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성대는 해마다 100명이 넘어. 자연계열에서 넘어오는 애가. 그러니까 자연계열 전체를 700명 뽑는다고 하면 실제로 계획상에 700명 뽑는다고 하면 실제로 뽑는 인원은 800명이 넘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았어? 서울대가 2017학년도에 200명 넘어왔고 2018학년도에는 160명 넘어왔단 말이야. 자연계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성대는 애들이 쓰는 마지막 대학이고 한양대는 애들이 쓰는 최초의 대학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양대는 애가 쓰는 제일 첫 대학이기 때문에 붙으면 뭐 한단 말이야. 그냥 거기 등록해서 주저앉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온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성대는 애들이 쓰는 마지막 대학인 거야. 그래서 위가 되면 언제든지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지. 그렇게 가다 보면 정원을 다 못 채우지. 그럼 뒤로 뭐 하게 돼? 넘어오게 되는 거잖아. 뭔지 이해하겠지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 자연계가 의치대 쓰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대학이 되는 거야? 마지막 대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치를 써놓고 거기가 안 되면 서울대 가겠다고 쓰는 거지. 근데 거기 의치가 되면 서울대 등록을 안 하고 다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정원을 다 못 채우다 보니 200명, 160명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한양대는 자연계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최근 몇 년간 2월 인원 수가 2자리인 경우가 없었단 말이야. 다 한 자리란 말이야. 자연계 모집 통틀어서 전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시를 많이 뽑으면 넘어오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뭐 해야 돼?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근데 고대가 수시를 많이 뽑고 연대보다 수시를 많이 뽑지만 연대가 넘어온 인원이 더 많거든. 고대는 120명이고 연대는 140명이니까. 그러면 의치대를 쓰는 애들이 쓰는 마지막 학교로 고대를 택하는 게 아니라 뭘 택한다는 얘기야. 연대를 택한다는 얘기야. 뭔 흐름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술을 내가 한 장을 꼭 써야 된다. 공대를. 한 장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고대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대를 쓰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할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지. 수합이나 이런 걸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뭐해지는 거라고. 높아질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담임들이 다 감안을 해서 논술을 어디 쓰자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냥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네가 이해가 안 가면 그걸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그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해서 결론을 이상하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수능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의대는 그리고 치대는 너네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수능 최저고, 수시를 쓸 때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처음이야. 너네가 지금 받은 프린트에 수능 최저는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건데, 자, 수능 최저를 충족 여부를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만약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6개를 쓴다. 그러면 3장에서 4장 정도는 지금 가능한 부분을 쓰지만 나머지 2장에서 3장은 지금 불가능한데도 쓴다. 뭔지 알았어? 근데 뭐 불가능한 게 엄청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 등급 하나가 모자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것도 쓴다. 이유는 이것만 쓰면 이것도 못 맞춘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만 6장, 가능한 걸 6장만 쓰면 나중에 남은 기간 동안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것조차도 뭐 하지 못한다고. 맞추지 못한다고. 작년에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통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전형도 반드시 뭐 한다? 쓴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저걸 통과한다는 의미가 지금 현재의 수능 성적보다 성적이 더 뭐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좋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수시가 안 돼도 지금 갈 수 있는 데보다는 더 잘 가겠지. 뭔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서 적으면 1장, 많으면 3장 정도는 불가능한 곳. 근데 그게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않으면 저런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단계 배수가 몇 배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의대랑 치대는. 수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시에 있어서 1단계가 몇 배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몇 배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봐라 얘들아, 5명의 6배수하고 됐어? 10명의 3배수하고 같지? 그러니까 10명의 3배수하고 5명의 6배수는 둘 다 1단계 합격자가 몇 명이랑 공통점이 있어? 30명이랑 공통점이 있잖아. 그치? 근데 애들은 이건 안 쓰고 이것만 쓴다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의대 전형을 쓰는데 또는 치대를 쓰는데 자기가 내신이 좀 불리해. 그럼 1단계 배수가 뭐 할수록 좋아? 클수록 좋잖아. 그치? 그럼 1단계 배수가 클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여기도 30명이고 여기도 3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써도 여기는 안 쓴다고. 그러니까 배수 확인의 초점은 합격 인원수를, 총 합격 인원수를 따지는 거지 절대 몇 배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1단계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대학별고사 실시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지. 대학별고사 실시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거랑 원서 결정 단계에 해야 되는 게 좀 다른데,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만 따지면 돼.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만 따지면 되고, 여러분이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 가져갈 수만 있다면 수능 전에 보는 것보다는 수능 후에 보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수능 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라는 거를 잘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입결을 보는데, 이거는 나중에 담임쌤들하고 상담할 때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는 없어.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있는 연구소에서는 지금 자료 정리를 하고 있거든. 그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아마 8월 중순 정도쯤 되면은 지점에 다 내려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8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거랑 관련된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전체적으로 내가 그걸 쓸까 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부터 의대치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대치대는 요런 걸 봤어. 됐지? 그리고 다른 공대들도 이렇게 봤어. 수의대도 봤어. 다 봐서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과정을 거치든 어쩌든 9월 모평 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서 장수는 7개에서 9개야. 자, 몇 개? 7개에서 9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6개를 정하면 되는 거야. 뭔지 됐니? 자,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오면 내가 아까 너네가 수능 블럭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쓰고 위로 몇 장 쓰면 된다 했어. 4장 쓰면 된다 그랬지. 그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2장 쓰고 여기서 2장 쓰고 여기 위에서 5장을 써놓으면 되지. 뭔지 됐니? 그러면은 총 몇 장이야? 9장이잖아. 근데 내가 9월 모평에 예상하는 성적이 있었는데 그 예상하는 성적보다 못한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학습의 완성도도 점점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응? 그러면 여기서 여기 2장을 그대로 쓰고 여기서 한 장을 버리고 한 장만 쓰고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 2장을 빼버리면 몇 장이 남아? 3장이 남지. 그러면 총 몇 장이 돼? 6장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근데 내가 예상한 대로 수능 성적이 오르고 있고 선생님도 수능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섰어. 그러면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서 한 장 쓰고 위에서 4장 쓰면 되지. 뭔지 되겠니? 근데 아빠가 야 인생 뭐 있어? 됐어. 쓰지 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한 장 쓰고 여기 위에서 몇 장 쓰면 되는 거야. 5장 쓰면 되는 거지. 아빠 책임지겠지. 뭔지 지금 이해해? 제일 나쁜 게 어떤 거냐? 9월 모평을 보고 났는데 갑자기 여기서 한 장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없던 한 장이 더 생기거나. 됐어? 그러니까 9월 모평 이전에 존재하는 대학이 9장이 있으면 그 9장에서 써야 돼. 근데 여기서 한 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9월 성적이 갑자기 뭐 했다는 얘기야? 올랐다는 얘기잖아.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 작년에 경험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한 장이 밑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갑자기 또 뭐 했다는 얘기야? 떨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대로 가지 않잖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을 또 잘 볼 수도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 이전에 고민할 때 이 범위 자체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4장만 고민을 잘 해놓으면 된다고. 이해됐니? 그리고 너네 6월 모평 보고 나면 원서 접수까지 닷새가 남을 거야. 그럼 그 닷새 동안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거고 아니면 집에 통화도 할 거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몇 장을 고를 거야. 6장을 고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6장을 고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9장을 써놨으면 3장을 버려야지 6장을 고르면은 절대 못 골라. 2개가 되게 다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6장을 고르려면은 좋은 거 6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근데 3장을 버리려면 나쁜 거부터 3장을 버리면 되지.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수능적이야.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버리는 게. 너네가 앞으로 살면서 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너네가 앞으로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잖아. 그 선택지 중에는 최선이 없다는 거야. 알겠어? 너네의 최선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여기에 왔어. 여기에 처음에 여기 올 때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로 올 때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A 학원을 갈까 B 학원을 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
거기서 최선은 그 두 학원 다 내 선택지 없는 거잖아. 대학을 간 거잖아. 그치? 근데 너네는 A와 B를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최선일까를 자꾸 찾는다고. 근데 이미 최선은 저기 가 있잖아. 여기 안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개는 하나는 차선이고 또 하나는 차차선일 뿐이라고. 그럼 어차피 둘 다 별로인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걸 찾으려니까 찾아지나? 안 찾아지지. 그래 놓고 맨날 A에 와가지고도 B가 그립고 막 이런 거잖아. 응? B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막상 B에 가면은 별게 없구나. 이렇게 되고, 그 계속 거기 주저앉거나, 그래도 적응한 곳이 낫겠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건 이미 너네 앞에 최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걸 빨리 선택하는 방법은 더 나쁜 걸 버리는 거야. 더 좋은 걸 찾는 게 아니고. 뭔지 알겠어?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겠지? 자, 또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 입결을 너네가 보면, 입결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저기도 써놨으니까. 입결을 보면 안 쓰려던 게 쓰고 싶어지거나 쓰려던 게 쓰기 싫어지거나 해? 응?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입결을 보면 쓰면 안 되겠다거나 적어도 수시에서 내 경험에 의하면 10명 중에 9명은 입결과 상관없이 쓰거든. 또 입결이 봐서 너가 여기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거기 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쓰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심리가 되게 이상해서 입결 보고 되는 곳은 아까운 것 같거든. 내 이 자질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괜히 쓰면은 뭔가 딸리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안 쓰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너네가 거기에 원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입결이 아니라 너네의 현재 상태에서 거기를 쓰는 게 미친 짓이냐 아니냐야. 즉 너네가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있는데 거기를 쓰는 게 정말로 미친 짓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기준이지 거기를 쓰면 될까 안 될까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능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너네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고등학생들하고 너네가 다른 점이라고. 그러니까 고민 자체를 작년에 어디까지 붙었으니까 작년 끄트머리 성적을 알면 너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의대 문 닫고 들어간 애가 내신이 얼마였대더라. 자, 그게 올해 여러분들이 원서 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내가 내신이 2.5인데 거기 의대가 펑크가 나서 2.7까지 들어갔어. 자, 그러면 내가 올해 쓰면은 붙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 그럼 그 2.7은 나한테 어떤 의미야? 그냥 부럽다로 끝 아니야? 그리고 조금 더 패배적으로 가면 작년에 썼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응? 그게 지금의 너네한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종으로 뭔가를 의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지. 어떤 학생부의 애들이 도대체 가는가. 궁금할 수 있지. 근데 나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애를 본다고 내가 안 쓸 거면 처음부터 쓰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애의 학생부가 붙었던 게 보이면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자신감이 막 붙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쓴다면 중요한 건 내가 학생부를 봤을 때
내 학생부의 부족한 점이 어떤 거고 그거를 뭘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라는 거지. 그게 작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의대나 치대보다 수의대가 훨씬 더 내신은 더 빡빡하고 수시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내신이 훨씬 좋아 수의대가. 그러니까 그거는 변수를 노리고 수의대를 쓰는 애들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분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의대의 개수랑 수의대의 개수가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애들이 펼칠 수 있는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복 합격을 하는 그런 것도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수의대는 막 중복 합격이 여러 번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의대 교과 전형을 쓰는 애는 한 장을 교과 전형을 쓰면 제 학생들의 패턴은 적어도 4장 이상은 교과를 쓴단 말이야. 그럼 걔가 교과가 좋은 애라면 4군데를 다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3자리가 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수의대를 쓰는 애들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전형별로 많이 써야 2개 대학 정도를 쓰게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만큼 중복 합격하는 애들의 숫자가 줄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간 애랑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애의 점수가 뭐 해버리는 거야? 붙어버리는 거지. 되게 이렇게 짧게 붙어버리는 거지. 근데 의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많고 중복 합격도 많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는 애랑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애의 격차가 수의대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의대는 거기서 똑같은 교과 전형을 두어도 의대는 수의대보다 최저가 더 높잖아. 그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교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너의 학업 능력을 수능으로라도 보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수의대는 그게 조밀하게 딱 붙어 있으니까 최저가 조금 더 낮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입결을 알아보는 거에 굉장히 시선이 뺏기기보다는 내가 원서를 쓸 때 내 기준에서 이게 이상한 원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원서를 쓰고 나서도 뭐를 할 수 있는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대학들이 발표한 수의대는 1.7이 넘지 않아, 수시에서. 미친 거지. 의대 중에 2이 넘어가는 의대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의대가 1.7이 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는 수의대 선호현상도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타협을 하고 내려올서 마지막으로 타협할 수 있는 데가 수의대밖에 없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공대 쪽도 최저가 높은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의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정시까지 갔을 때는 당연히 수의대 같은 경우는 치대나 의대랑 마찬가지로 점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정시에 수의대를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너네 공부할 거 되게 많겠지만 그냥 내가 부탁을 2개만 하면, 첫째는 영어 공부 좀 하고, 영어 공부 좀 하고, 너네 후배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지금 만들어 줬어. 그래서 너네가 들었던 욕보다 더 심한 욕을 들을 기세야. 그래서 거의 뭐 영어 공부의 끝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내일 성적표가 나오는데, 내일 원래 성적표가 공식 통지일이에요. 내일 성적표 나오는데, 내일 조간으로 걸려있는 엠바고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엠바고라는 게 이제 보도하면 안 되는, 몇 시 이후에 보도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보도자료는 다 나왔어. 평가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안 됐을 뿐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평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도자료를 봤는데, 영어가 4.19%야. 그래서 고3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 올해 영어 시험 난이도를 고3의 그 힘으로 낮추게 될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에 경고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원은 이제 강박이 있어. 영어 절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90점 이상, 즉 1등급의 비율이 8%보다 낮아도 안 되고 10%보다 높아도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 평가원은. 그래서 내가 그냥 예상컨대 평가원 아마 문제를 내면서 요 정도 내면 6%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9월에 한 12% 만들어서 중간 난이도로 내면 수능에서 9%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큰 꿈을 그리면서 냈을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본 고3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 뭐 이렇게 보여줘요. 완벽하게. 실제로 졸업생들은 지금 전년도 수능에서 1등급 받은 애들 중에 이번 시험에서 1등급 받은 애가 학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6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68% 정도 된다면 전년도에 10.03%였으니까 1등급이. 그러면은 뭐 6.8% 정도가 나오진 않더라도 조금 깎아 잡으면 5.5%나 5% 초반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이제 4% 초반으로 끌어내린 거지. 그래서 수능을 잘 내라. 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지. 그러니까 8%가 떨어지면, 8% 아래로 떨어지면은 절평을 왜 했냐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영어 절평을 했는데도 8%가 안 되면 평가원이 그렇게 해서 욕을 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10%가 넘어가면 시험을 왜 보냐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8에서 10% 안에 어떻게든 범위 안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전년도 수능도 그래서 10.03%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었거든. 출제진 막 갈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영어가 1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여줄 텐데, 영어가 1등급, 2등급일 때와 1등급일 때 대학별 환산 점수가 달라지잖아. 그게 어떤 특정한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시까지 가게 되면 그 원서를 쓰는 패턴을 다 바꾸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누적으로 0.48% 정도 되는 애가 있다. 예를 들어서 0.5% 정도 되는 애가 있다. 그럼 0.5% 정도 된다는 얘기는 영어를 제외한 국수탐으로 0.5% 정도 된다는 거잖아. 근데 작년에 우리 학원사업본부에 다녔던 애 중에 영어 2등급에 한국사 5등급이라는 아름다운 점수를 받아온 0.5% 애가 있어. 응?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0.48%인데 0.48%인데 영어는 2등급에 한국사는 5등급인 거야. 자, 근데 얘가 그 한국사 5등급은 사실상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영어 2등급인 게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웬만한 의대가 잘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근데 의대를 생각하던 애니까 치대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데 나군 치대도 안정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나군의 가천대 한의대를 썼어. 당연히 가천대 한의대에서는 되게 좋아했겠지. 이런 애가 오다니 막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다군에는 치대가 강릉 원주 치대밖에 없다 그랬지 내가. 그래서 다군의 치대로 타협을 했어. 강릉 원주 치대로. 그리고 가군은 건양대 의대를 썼어. 그건 이제 미련이 남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의대를 한 번은 써봐야지.
그래서 가군에는 건양대 의대를 썼어. 근데 건양대 의대가 아무리 좋아도 지방 사립이잖아. 그리고 그 지역에 충남대랑 충북대가 있잖아. 국립대가. 그러니까 건양대가 점수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강릉원주대 치대가 전년도에는 한국사를 2등급부터 감점을 했어요. 얘는 아름다운 5등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나군에 0.48%로 가천대 한의대를 쓰는 게 제정신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0.48%이면서도 가천대 한의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강릉원주대 치대가 안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지 이해했니? 근데 건양대가 막판에 붙었고 얘는 가천대를 다니고 있어. 이상한 애지. 근데 문제는 걔가 영어를 1등급을 받는 순간 가천대 환산 점수가 10점이 바뀌어. 그래서 강릉원주대 치대가 10점이 바뀌어. 그러니까 다군의 강릉원주대 치대를 영어 1등급이었으면 한국사 5등급이어야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점수, 그러니까 붙은 애들 점수 맨 마지막에 점수보다 한 8점이 높거든. 환산 점수로. 그러면 강릉원주대 치대가 안정이 나오면 나군의 가천대 한의대를 안 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가군의 건양대 의대를 쓰지 않고 지방국립대 의대를 하나 썼을 거라고. 그리고 지방국립대 의대를 쓰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나군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낮춰서 어딘가를 의대를 쓰거나 치대를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뭔지 이해하겠어? 근데 강릉원주대 치대가 안 나오면서부터 나군을 뭘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가천대 한의대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니? 그래서 걔 영어 1등급으로 바꿔서 부산대 점수를 뽑아보면 부산대 의대를 가는 점수야. 그럼 가군의 부산대 의대를 가고, 그럼 2등급일 때는 당연히 부산대 의대를 떨어지는 점수지. 그러니까 영어를 1등급을 받는다는 게 강릉원주 치대를 간다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군의 원서 자체를 뭐 한다고. 다 바꾼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을 받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더더군다나 3학년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그럼 완전히 다른 값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너네도 해봐서 알겠지만 지금부터 3학년들이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고 극복을 할 수 있냐? 너네는 극복 못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너네 작년 9월달에 5%대였거든? 6월에는 6%대였고.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거잖아. 단지 빈칸 한 문제 줄였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막 설명하고 있었는데, 빈칸 한 문제가 줄고, 뭐, 낯선 유형이 등장했다고 막 설명하고 다녔거든, 내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방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3들이 유형을 모를 것 같아. 빈칸이 5문제 나온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빈칸이 5문제 나오든 4문제가 나오든 걔들은 별로 뭐 상관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 진짜 안 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너네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수학과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145라는 만점 표점이 나와. 너네가 봤던 작년 수능의 만점 표점은 130이었어. 근데 지금 6월 모평에 145라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나왔어. 굉장한 일이지. 145가 나온다는 거는 작년 과탐 표점보다 높다는 뜻이야. 과탐 2과목 합친 표점보다 더 높다는 뜻이거든. 그 145가 가지고 있는 상적 의미는 어쩌면 평가원이 수학과의 표준 점수를 높이고 싶어 할 의도가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거는 내가 아마 전에 왔을 때도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리고 수학과의 표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은 원전수 평균을 낮추는 거라 그랬고, 원전수 평균을 낮추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를 더 내는 게 아니라 킬러 문제를 더 내는 게 아니라 20번 이전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지. 그게 작년 수능까지의 경향이었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평가원이 더 진화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20번 앞에서 함정을 만들고 그 함정을 다 통과해서 오면 21, 29, 30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21, 29, 30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14번이 걸린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14번 넘어갔는데 17번이 걸린 친구가 있을 거고, 14, 17은 넘어갔는데 18이 걸린 애가 있을 거고, 14, 17, 18도 다 넘어갔는데 19에서 걸린 애가 있을 거고, 이거를 하나도 안 걸리고 21까지 딱 넘어온 애가 있을 거라고. 뭔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통과했으니까 21번을 풀 수는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30번을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앞에서 4개 걸린 놈, 3개 걸린 놈, 2개 걸린 놈, 1개 걸린 놈이 줄을 서지. 근데 통과한 놈이 다시 또 3문제를 다 손댄 놈, 그 중에 하나를 맞춘 놈, 2개를 맞춘 놈이 또 줄을 서지. 뭔지 이해했어? 그럼 애들이 줄을 잘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난이도를 굉장히 큰 폭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변별력을 갖게 되지. 그러니까 21, 29, 30이 예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쨌거나 정답률 자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평가원이 9월에 그런 거를 반복할지 어떨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20번 앞에서 뭔가 막히는 게 생기면 계속 붙잡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해가야 된다고? 넘어가야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틀이 평가원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작년 수능을 통해서 평가원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 너네의 심리를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내가 보기엔 영어야. 이번 6평의 영어야. 그래서 29번과 같이 낯선 유형을 갖다 놓거나 아니면 42번처럼 빈칸 자리 빈칸 대신 밑줄을 넣거나. 근데 너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네가 가장 시간에 짜치는 과목은 영어일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알던 패턴과 다른 어떤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너네의 독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된다고. 그럼 애들이 자연스럽게 갈리겠지. 그걸 통과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 그리고 너네랑 너네 바로 후배들의 공통점이 어학원 절정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지. 영어를 어학원에서 배운 이상한 습관이든, 그래서 영어를 배우지 않고 단지 시험을 배웠을 뿐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어학원이 탭스 전문이면 탭스만 잘하고, IBT 전문이면 IBT만 잘하고, 탭스 잘하는 놈 수능 시키면 못하고, 탭스 잘하는 놈 IBT 시키면 못하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지. IBT 잘하는 놈을 탭스 시키면 못해. 수능 잘하는 놈을 탭스 시키면 못해. 참 희한한 세대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영어 시험을 잘 볼 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수능 영어도 그딴 식으로 하고 있으니 42번 그럼 바로 입에서 빈칸 튀어나오고, 그런 틀을 뭔가를 좀 깨고 싶은 마음. 그래서 국어는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수학은 전년도 수능보다 좀 다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학과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형과탐이 많이 늘었다. 나형과탐이 많이 늘었다고. 너네가 작년에 가형을 하고, 그러니까 과탐 선택자 중에 과형을 했던 애들의 숫자보다
올해 과탐을 하면서 가형을 하는 애 숫자가 적어. 이게 되게 이상한 구조야. 너네 후배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서 많다 그랬는데, 응? 가형 숫자는 적어. 알겠어? 물론 과탐 숫자가 적어졌어. 자, 화원 선택자. 지금 여러분이 짜놓은 계획에 적어도 1.3배 정도는 더 투자하세요. 자, 이유는 딴 건 없고, 오늘 이제 내가 보도자료 좀 받았다 했잖아, 그치? 거기에 응시 인원이 있는데, 과목별 응시 인원이 나오거든? 하원은 또 줄었어. 전체 과탐 수험생이 줄었으니까 다 줄어야지, 그치? 근데 하원은 좀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전년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년도 하원 선택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하원 선택자가 8만 8천 명밖에 안 돼. 자, 그리고 드디어 지원이 1등이 됐어. 지원이 14만 7천 명 정도 됐으니까 작년에 100단위로 이제 14만 명까지는 똑같은데 100단위로 지원이 그냥 100이고 생원이 400 몇 명이었단 말이야. 14만 똑같고. 근데 이제 지원이 참을 수 없었던지 1000단위에서 끝장을 내버렸어. 14만 7천 명이야.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하원 선택자들이 조금 학습량 자체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인원이 줄면 경쟁이 그만큼 뭐해지는 거니까 치열해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100명일 때 1등급하고 80명일 때 1등급이 좀 다르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원 선택자들은 또 쓸데없이 또 내일부터 선택 과목 바꾼다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바꿔갖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원 선택자들은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원은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재학생들이 못한다. 응? 하원은 재학생들이 못하니까 너네가 조금만 시간 배분을 조금만 더 하면 너네가 앞대가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하원을 최소한 1.3배 정도는 좀 학습량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뭐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2시간 갖고 택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4시간 정도를 잡았다 만약에 하원을. 그러면 그거를 적어도 5시간 정도로 만드는 거? 뭐 요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응시인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원 선택자들은 6월 모평을 잘 기억할 것. 6월 모평의 출제 흐름을 잘 기억하라고. 평가원이 내 생각에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지원으로 애들 줄을 세우는 걸. 그러니까 선택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 난이도를 잘못 맞추면 동점자 엄청 생기고 만점자 많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컷 표준 점수하고 만점 표준 점수하고 8점 정도 차이 나거든? 8점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는 1컷이 43이나 42나 41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굉장히 난이도 조절 잘한 거지. 근데 만약에 42점이 1컷이 되면 42점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 1등급 비율이 6% 정도 되는데 지원이 42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 3% 정도, 3% 정도 돼. 그러니까 43점까지가 3% 초반이고
그 다음이 확 느은 거야. 그럼 그 앞에 문제들, 그러니까 43점까지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애들이 줄을 잘 썼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들을 줄을 서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내가 아는 정보로는 기억을 해서 시험을 봤던 게 작년까지면 올해 6월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걸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지. 근데 해석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원래 줄을 잘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억해서 풀면 줄을 잘 안 쓰는데 기억한 걸 적용하는 거를 내기 시작하면 애들이 줄을 잘 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 6평을 잘 분석을 해서 9월에 특히 지원 선택자들은 9월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지를 잘 보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은 수능에 그게 킬러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뭔지 되겠어? 그리고 하원 선택자들은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게 일정 이상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으면 하원은 버텨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6평을 봤을 때 나타나는 효과니까 수학을 20번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응? 그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부탁하면 9월 모평 보기 전에 반드시 시험 보는 순서와 과정을 정해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라. 점수가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번 앞에서 막히면 넘어간다든지, 단적으로 8시 20분부터 8시 40분 동안 나는 뭘 할 건지를 정해놓고 그걸 실천해 보는 거야. 이해했니? 그리고 1교시에서 2교시 넘어가는 쉬는 시간에 난 뭘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의고사 동안 4번 정도를 실험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4번 정도를 실험을 해서 예를 들어 8시 20분부터 8시 40분 사이에 나는 뭘 할 건가.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주면 문법 정리된 거를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봤던 비문학 지문 중에서 가장 독해가 완벽하게 됐던 비문학 지문 몇 개를 골라서 그 시간에 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국어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 가장 빠른 시간에 집중력 최고조에 도달하느냐야. 그러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8시 20분부터 8시 40분이라고. 뭔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의 집중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걸 수능 가서 실험하려고 하지 말고, 응? 모의고사를 왜 봐? 그런 거 하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은 문법 정리된 걸 보고, 한 번은 비문학을 보고, 한 번 문학을 보고, 그렇게 해서 3번을 걸쳐서 봤는데 내가 집중이 가장 높아졌던 게 비문학이더라. 그러면 수능장에 뭘 들고 가면 되는 거야? 비문학을 들고 가면 되는 거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고3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할 게 수능이잖아. 너네는 한번 했잖아. 그치? 그럼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수능 보기 전까지 너네는 계속 시험지를 들고 집에 왔지. 그렇잖아. 그래서 가채점을 할 때 시험지 보면서 했잖아. 근데 수능 시험장에 시험지를 내고 와야지. 그래서 너네는 뭔가 적어갈 곳을 마련해서 갔잖아. 근데 못 적어왔잖아. 그게 왜 못 적어온 것 같아? 너네가 시험 보는 시간에서 2분을 안 빼놔서 그래. 평소에 2분을 빼고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너네가 그걸 적어오고 싶으면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 아니라 98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킹하는 5분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다시 그 5분을 더 빼야지. 그럼 93분을 줄잖아. 뭔지 이해하겠어? 나라면 9월 모평 때 답을 써보겠어. 종이 이렇게 뜯어서. 그런 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모의고사는 그런 거 하라고 보는 거야.
몇 점을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9월에는 내가 모든 학사본 내 모든 지점에 다 시킬 거야. 그 양식 다 돌려서. 원래 수능 시험장 때 갖고 가라고 주는 게 있거든. 스티커처럼 뒤에 붙이는 거, 수험표 뒤에 붙이는 거. 그거 다 돌려가지고 9월 모평에 다. 나는 옛날에 담임할 때 작년 수능에서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서 시험 못 봤다는 놈들은 다 밤새고 와서 시험 보라고 했어. 올해 수능 전날도 못 잘 수도 있잖아. 그럼 잠을 안 잤을 때 내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해봐야지. 그런 게 진짜로 수능을 보는 거야. 어?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했잖아. 넌 왜 수능을 못 봤어?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모의고사 전날은 잘 잤어? 그럼 다 잘 잤대. 모의고사 전날도 잠을 못 잤어야지. 응? 모의고사 날 잘 잤으면 수능 전날도 잘 잤어야지. 긴장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렇잖아. 응? 너네가 수험생이 맞다면 수능 전날이라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수능 날 같아야지. 그래서 수능 날 아무렇지 않게 봐야지. 그런 시뮬레이션조차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잘 보길 바라면 너무 도둑놈심 보지 않냐? 응?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너네한테 시간이 있는 거야. 적어도 수능이 예를 들어서 9월 모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9월 모평 일주일 전부터 수능 일주일 전에 뭘 공부할지 어려운 거부터 공부할지 쉬운 거부터 공부할지를 정해서 9월 모평 전에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게 너네한테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지를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수능 일주일 전에 어려운 거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단점이 수능 전에 그걸 다 잊어먹는다는 단점이 있고 수능 일주일 전부터 쉬운 거부터 하는 경우의 단점은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잖아. 근데 성격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한 방법이 더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잖아. 그걸 6평이나 9평 보기 일주일 전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게 다 정성이고 그게 다 모여서 실력이 되는 거야. 절대 수능 한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 너네가 수능까지 가는 그 하루하루가 다 모여서 수능이 되는 것 뿐이지. 너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와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야. 수도 없이 그려봐야지 머릿속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모의고사 때는 실수해도 되고 그게 실패해도 되잖아. 그게 실패하면 얻게 되는 거잖아. 수능에 가서는 절대 그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내 보기에는 너네는 그 실험을 수능 때만 한다는 거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좀 하면서 영어랑 수학에 너네가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의대를 가든 치대를 가든 수의대를 가든 전형 방법을 잘 모르고 원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받아오는 거지. 그렇지 않나? 되게 아름답지 않아? 2개 틀렸는데 제 꿈은 수의사에서 수의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의대, 야, 여기 수의대 어떻게 뽑는지 알아, 너? 저 2개 틀렸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몰라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너네 원서 쓰면 총장이 전화할 거야. 등록시키려고. 너네가 정시원서 접수를 하잖아. 2개 틀리고 수의대 접수를 하잖아. 그럼 수의대 그 학교 총장이 전화할 거라고 너네한테.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꼭 언제 등록하러 올 건가요? 뭐 이런 거 물어봐. 진담이야. 그렇게 전화 오는 경우 있어.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걔가 우리 대학만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썼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거기가 되면 거기를 갈 거 아니야. 뭔지 알지? 근데 얘가 자원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꼭 키웠으면 좋겠잖아. 그럼 총장이 전화할 수 있지, 왜. 근데 전화 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인터넷으로 합격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총장이 전화까지 해줬어. 당연히 장학금 받을 거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여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총장은 믿져봐야 본전인 거고. 그래서 원래 그런 애들은 총장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 중위권 대학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여러분이 아마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설명회가. 하여간 나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수시 같은 거를 쓸 때는 거기 지금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된다. 알았죠? 네. 고생했습니다.